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아침부터 몸이 유난히 무겁고 머리가 개운하지 않아서 이럴 때는 커피 한 잔이지 하고 마셨는데 오후가 되면 오히려 더 지치고 머리도 개운하지 않은 그런 날. 이런 경우 보통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 자료들을 보면 여러분이 느끼는 피로감의 근원이 나이가 아니라 몸속 리듬의 붕괴에서 시작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식후 갑자기 쏟아지는 졸림, 예전보다 잘 붙는 체중, 아침에 일어나도 사라지지 않는 피로,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 밤에 자꾸 깨는 수면의 흔들림까지. 이 모든 신호는 지금 몸의 대사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 신호를 잘못 해석해왔습니다. 피곤하면 커피를 마시고 더부룩하면 소화제를 먹고 밤에 잠이 안 오면 나이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보내는 신호는 외면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불편함만 쌓여가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받아들이고 에너지를 쓰고 남은 찌꺼기를 정리하고 밤에는 리듬을 낮춰 회복하는 하나의 거대한 순환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순환의 어느 한 부분만 느려져도 전체 리듬이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리듬의 변화를 자극으로 임시 해결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극은 잠깐 깨어있는 느낌을 만들지만 리듬을 회복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곤함이 해결되지 않은 채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할 겁니다. 그 방법은 식초에 있습니다. 식초는 단순히 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의 산성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산성 신호는 혈당의 오르내림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음식이 위에서 오래 정체되는 시간을 줄이고 대사 효율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무기력함을 완화하고 나이가 들수록 둔해지는 효소 반응을 깨워주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고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식초가 약처럼 강한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본래 갖고 있던 리듬을 다시 작동시키는 작은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 식초의 산성 신호는 자극이 아닌 순환 회복의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를 떠올리면 그냥 신맛 나는 조미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서 살펴보면 식초의 종류에 따라 몸이 받는 신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식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양조 식초, 다른 하나는 발효 식초입니다. 이 두 식초는 맛만 비슷할 뿐 몸에 들어갔을 때 하는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양조 식초는 공장에서 술과 물을 혼합해 강한 산도를 단시간에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신맛은 충분히 강하지만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기산 미네랄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즉, 몸의 리듬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신호가 부족합니다. 반대로 발효 식초는 곡물이나 과일이 천천히 자연 발효를 거치면서 초산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산성 물질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유기산, 미네랄, 폴리페놀 등이 함께 생성되어 몸이 반응할 수 있는 복합적인 발효 신호가 됩니다. 이 신호가 바로 혈당 소화 대사 피로 수면 같은 흐름에 영향을 주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발효 식초 중에서도 어떤 식초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선 사과 식초부터 살펴보죠. 사과 식초는 연구 결과에서 혈당 조절과 인슐린 저항성 완화에 관련된 자료가 가장 많습니다. 사과의 유기산 조합은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혈당의 상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 식후 졸림 무기력감을 줄이는 효과가 보고됩니다. 그래서 혈당 변동이 심한 분들, 식후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분들에게 사과 식초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현미 식초입니다. 현미 식초는 곡물 발효 특유의 깊은 산성 구조 때문에 위와 장의 운동성을 자극하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의 움직임이 느려져 음식이 오래 머물고 더부룩한 느낌이 강해지는데 현미 식초의 산성 신호는 이 연동 운동을 다시 깨워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더부룩함, 가스 정체, 식후 무거움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현미 식초를 섭취한 뒤 속이 편해진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생리적 반응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도 식초입니다.
포도 껍질과 씨앗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 발효 과정에서 이 물질들이 식초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갑니다. 포도 식초는 혈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된다는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어 피부톤, 혈색 개선, 체력 회복에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과 항산화 작용이 필요한 분들에게 포도 식초는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혈당 조절 체중 관리가 고민인 분들에겐 사과 식초, 소화장 리듬 더 부룩함이 문제라면 현미 식초, 혈관 피부 항산화가 필요한 분들에겐 포도 식초. 이렇게 목적에 따라 선택해야 몸이 정확한 신호를 읽어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질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발효 식초인가요? 기준 없이 단순히 목적에 따라 식초만 고르면 강한 신맛만 가진 산성 용액을 고르게 됩니다. 식초를 고를 때 라벨에서 꼭 찾아야 하는 4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효 원액 100%. 둘째, 합성 감미료 무첨가. 셋째, 원재료가 명확히 표기. 넷째, 초산균 또는 초모함유. 이 4가지가 모두 갖춰져 있을 때 그 식초는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연 신호를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초모는 발효의 흔적인데 이 발효 잔여물이 남아 있어야 몸의 반응이 더 풍부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식초는 몸에서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효 식초는 혈당, 위장, 간, 수면까지 5개의 흐름이 연결된 구조 속에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상태와 목적에 맞춰 어떤 식초가 어떤 흐름에 작용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부분, 발효 식초를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묻는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초는 식전이 좋나요? 식후가 좋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사 중간 또는 식후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초는 식사 속 탄수화물과 지방이 몸에 들어오는 속도를 부드럽게 조절하면서 작용합니다. 음식과 함께 들어갈 때 위산과 효소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위장의 연동 운동을 다시 깨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공복에 마시는 식초는 자극이 강합니다. 위벽을 직접 자극하기 때문에 속쓰림, 가슴, 답답함, 역류 같은 증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위산 역류나 속쓰림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공복 섭취는 절대 금지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비율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연구 자료를 보면 식초의 섭취량은 대부분 한 스푼, 즉 10에서 15ml가 기준입니다. 이 양이 혈당 대사이장 기능을 조절하기에 충분하면서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안전한 범위입니다. 그리고 물의 양은 200에서 250ml가 적당합니다. 특히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위를 수축시키고 자극을 강하게 만들어 식초의 산성 신호가 과하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은 위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깨우고 식초의 산도도 자연스럽게 희석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정리하면 식초 한 스푼, 따뜻한 물 200-250ml. 이 조합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기본 공식입니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좋다니까 하루에 2-3번 마셔야겠다. 하지만 식초는 양보다 규칙성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식초는 약처럼 강한 성질이 아니라 작은 산성 신호를 꾸준히 보내 몸의 리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너무 많은 양은 위를 자극하고 혈당이나 위산의 흐름을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초는 꾸준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연구를 보면 혈당 반응은 일주일 내에, 장운동 개선은 사흘 내외, 체지방 변화는 8주에서 12주 사이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즉 몸이 작은 신호에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위가 약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섭취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먼저 식초 반 스푼을 따뜻한 물 300ml에 타서 시작합니다. 이때 위가 불편하지 않다면 식초 한 스푼, 따뜻한 물 250ml로 늘립니다.
그리고 식소 섭취 시간을 식사 중간 또는 식후 10분 안으로 고정해 몸이 일정한 리듬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늘리면 예민한 위장도 자극 없이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관찰이 있습니다. 섭취 타이밍에 따라 몸에서 반응하는 부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식사 중간에 마시면 탄수화물 흡수가 조정되어 혈당 상승이 부드러워지고 식후 졸림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식사 직후에 마시면 음식이 위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유도해 더부룩함이나 가스가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 후 20-30분 뒤 마시면 야간 혈당의 출렁임을 완화해 수면이 얕아지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야 할 조합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 원액은 절대 금지입니다. 위벽과 치아 손상을 유발합니다. 또 설탕을 섞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 식초의 장점을 바로 상쇄합니다. 금속 컵은 산성과 반응할 수 있으니 유리나 도자기 컵을 사용해야 합니다. 식초는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말로 접근할 식품이 아닙니다. 몸속 리듬을 되살리는 작은 신호이고 이 신호는 비율, 온도, 타이밍이라는 세 가지 축 위에서 작용합니다. 이 세 축이 맞아떨어질 때 몸은 식초를 자극이 아닌 회복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식초를 어떻게 마셔야 몸이 가장 잘 반응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피해야 할 조합, 약 복용 시 주의점, 그리고 몸이 예민한 분들이 안전하게 조절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을 위한 수면 리듬 안정법. 잠이 얕아 자주 깨는 분들은 대부분 야간 혈당 변동폭이 큽니다. 식초는 이 부분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녁 식사 후 20에서 30분 뒤 식초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들어간 약한 산성 신호는 야간 혈당의 불필요한 출렁임을 줄이고 심박수 변동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는 분들은 이 방법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장운동이 느린 분들을 위한 순환 가속법. 나이가 들면 위장에서 장까지 음식이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가스가 차고 배가 묵직해지는 날이 잦아집니다. 이런 분들은 식초를 식사 직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의 유기산이 위와 장 사이의 연결 부위를 자극하여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음식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돕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직후에 마시면 하루 전체 장운동 리듬이 안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피로감이 오래 남는 분들을 위한 간 회복 신호 활용법. 몸이 전반적으로 무겁고 아침 기상 시 개운함이 없다는 것은 간의 대사 효율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식초 섭취를 점심 식사와 함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점심은 간이 하루 중 가장 활발히 일을 시작하는 시간대라 발효 식초의 유기산과 폴리페놀이 대사회로에 더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오후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넷째,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을 위한 주의사항. 식초가 약처럼 강한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혈당 위산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다음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약, 혈압약, 위산억제제, 이뇨제, 이 네 가지 약들은 식초와 함께 사용할 때 약물 흡수 속도나 혈당 반응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식초는 건강법이 아니라 리듬 관리 기술이다.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몸의 하루 흐름이 안정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보조식품의 개념이 아니라 몸이 원래 갖고 있던 순환 패턴을 되살리는 리듬 관리 방식에 가깝습니다. 식초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패턴, 식사 타이밍, 몸의 신호에 맞게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후 졸림 감소, 아침 기상 시 머리가 맑아짐, 배 묵직함, 완화, 밤중 깨어남 감소, 하루 체력이 일정해짐. 이러한 변화는 즉각적인 효과가 아니라 몸이 리듬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는 단순히 식초가 몸에 좋다는 옛말을 풀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요즘 느끼는 피로, 식후 무기력, 더부룩함, 체중 변화, 수면의 흔들림 같은 문제들이 서로 관계없는 증상이 아니라 몸속 흐름의 붕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강조한 발효식초는 이 흐름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약이 아니라 몸이 잃어버렸던 신호를 다시 켜는 작은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초는 종류부터 선택해야 한다는 것. 발효식초만이 몸이 반응하는 복합적인 유기산 신호를 가지고 있고, 사과, 현미, 포도처럼 원재료에 따라 혈당장, 운동황산화 등 작용 지점이 다릅니다. 둘째, 비율과 타이밍이 효과를 결정한다는 것. 식초 1스푼, 따뜻한 물 200-250ml, 식사 중간 또는 식사 직후, 그리고 하루 한 번의 규칙성. 이 작은 원칙들이 몸의 리듬을 재정렬합니다. 셋째, 몸 상태에 따라 조정법이 필요하다는 것. 위가 약한 분은 희석부터, 혈당이 불안한 분은 식사 중간, 수면이 흔들리는 분은 저녁 식후 20-30분 후 섭취 등 몸의 신호에 맞춰 타이밍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훨씬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넷째, 식초는 단기 효과보다 리듬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 바로 눈에 띄는 변화보다 일주일, 열흘, 한 달을 지나며 몸의 흐름이 안정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은 복잡한 정보가 아니라 작은 실천의 누적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 1스푼이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몸은 다시 균형점을 찾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다짐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다짐은 여러분의 몸뿐 아니라 다른 시청자들의 삶에도 작은 불을 밝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